그래서 이제 A와 B 단계가 끝났고 이제는 스텝 C, 나만의 무기를 갖춰라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어떠신가요? 네, 이제 마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 경험이 쌓아가면요. 사실은 나만의 기술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 그래서 나에게 맞는 투자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거를 반대로 내 마음이 편안한 투자라고 좀 바꿔서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은 즉슨, 저도 직장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핸드폰이 울리지 않는 투자, 내가 좀 신경이 덜 쓰이는 투자, 이런 투자를 조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이제 분양권 투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부자 되는 포트폴리오, 분양권 투자의 세 가지 비밀, 그 다음에 다주택자도 가능한 청약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부자 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어, 제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은어로 문신새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혹시 아시나요? 어, 문신 새긴다는 게 부동산 은어로 이제 문신이 새겨지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팔리는 부동산들이 이제 문신이라라고 하거든요. 예, 은어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하나씩 문신 있으시죠? 예. 다 처음에 투자하면 그런 문신이 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왜 첫 단추를 잘 껴야 하냐면 부동산은 특히나 그 파이가 크기 때문에 내가 한번 잘못 사면 어, 잘 팔리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꼭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게 지역주택 조합. 요게 마치 분양권, 일반 분양처럼 분양을 하는데 이거 속으시면 안 되고 지주택이라고 하죠. 지역주택 조합은 토지 매입이 95%까지 돼야 되는데 그 95%까지 되는 단계가 뭐 알박기까지 하면서 거의 사업이 지연에 지연을 계속 거듭을 해요. 그래서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반드시 지주택은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기획부동산 토지나 그 다음에 상가를 분양받아서 받는 것 그 다음에 또 분양 빌라도 마찬가지고요. 좀 비싸고요. 그다음에 분양 오피스텔도 좀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임대주택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의미긴 한데 이제 분양을 받지 않는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은 조금 징검다리 역할로만 보고 이제 내가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각차익이라는 시소를 놓고 봤을 때 근 3년 동안 가장 큰 수익을 투자금 대비 가장 큰 수익을 낸 사람들은 누굴까요? 어떤 투자를 했던 사람들일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뭐 빌라로 단타도 하고 뭐 구축 아파트 갭 투자도 하고 단타로 경공매도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금 대비 그래도 큰 수익을 낸 건 그래도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자 되는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단 한 건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입니다. 물론 토지도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분양했던 분양권의 프리미엄을 조사를 해봤어요. 여기는 신촌수 와이파크가 5억에 분양을 해서 프리미엄이 약 9억, 여기도 6억에 분양을 해서 프리미엄이 약 9억, 여기도 5억에 분양을 해서 프리미엄이 약 8억.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들이 그만큼 피가 거의 분양가에 육박할 정도로 피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들 분양권들이 일단은 완판이 되면요, 일단 프리미엄이 뭐 3천, 5천, 8천 이렇게 금방 형성이 되는 편이에요. 이렇게 부평도 그렇고요, 뭐 주안도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단 한 건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인데요. 일단은 분양권 투자에 큰 두 가지 기술이 있는데 그걸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장기 투자 플러스 가치 투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6억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의 투자금은요, 내가 처음에 들어가는 투자금은 내 돈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이 들어가서 등기라고 하면 그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3년 정도 걸리거든요. 3년 정도 후에 이 아파트의 시세가 프리미엄이 약 5억에서 6억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내 6천만 원을 묶여놔서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과 공사기간이라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투자가 되는 거고요. 당첨되고 나서 분양권 투자는 신경 쓸 부분이 없죠. 내가 매도를 언제 할 것인가, 그 부분만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 투자금을 약간 투자금에 여유가 있다면 투자금을 가장 크게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아파트들은 전세로도 무비 세팅, 그러니까 분양가만큼 전세 세팅을 할 수도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분양권 투자 수익 구조 두 번째는요, 단기 투자입니다. 내가 투자금이 좀 적어요. 그러면은 이 투자금을 6개월이나 1년 기준으로 계속 늘려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3억이면 투자금이 기존에 10% 들어가니까 3천만 원이죠.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이제 비조정 지역의 전매 제한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수익률이 한 50에서 100%. 그러니까 이거 물론 지역마다 아파트마다 다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매도하는 타이밍에 따라 다르지만 실제로 이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3천만 원 전후의 수익률을 계속 내 돈으로 수익을 환원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오늘도 분양권 한 건을 매도 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 현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레버리지를 통한 단기 투자, 마찬가지로 당첨 후에 신경 쓸 부분이 없고요. 투자금을 내가 늘려갈 때 내 투자금이 없으면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계속 매도를 하면서 늘려갈 수 있고요. 다만 이거는 매도 타이밍이 좀 중요해요. 내가 언제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 좀 몇 천만 원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따로 정규 수업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투자를 하는데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구축 아파트가 있고 재개발이 있고 또 분양권이 있는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가 부평의 부평 상곡 푸르지오라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요, 현재 10년차 아파트가 매매가가 4억 7천이고요. 전세가 3억 7천이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사게 되면 내 돈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러니까 1억 천이 들어가죠. 근데 만약에 이 1억 천이 들어가도 내가 수중에 내 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죠. 왜냐면은 갑자기 이 사람이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메꿔줘야 되니까 여유 자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상곡 2-1구역인데요. 여기가 요번에 분양한 신일 해피트리라는 곳입니다. 여기 입주권이요, 내 실투 자금이 1억 8천이 들어가요. 1억 8천이. 그러니까 이거를 총 사는 분양가는 4억 7천이고, 내 투자금이 1억 8천이 들어갑니다. 근데 입주권은 어때요? 사업 속도와 정책에 따라 약간 영향을 받죠. 언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이 신일 해피트리라는 분양권을 내가 분양을 받아서 산다면 이게 4억 8천에 분양을 받으면 내 돈이 얼마 들어가죠? 4,800만 원. 딱 10%니까 4,800만 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여기 이 세 군데의 이 투자처를 놓고 보면 어때요? 내가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데는 어디죠? 어, 그 분양권이 투자금이 제일 적게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분양권은 내가 이 계약금만 넣어 놓으면 추가로 예비비를 둘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냥 계약금 넣어놓고 나서 내가 언제 매도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분양권이 이제 수익률이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네, 다들 다 분양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예. 제가 뭐 분양권이 피가 많이 형성된 곳들을 설명드렸지만 이것들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왜 그러죠? 이제 하반기에 로또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서 이 로또 아파트가 나오죠. 이제 시행이 되죠.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뭐예요? 이제 구축 아파트의 시세보다 더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누른다. 7, 80%까지 더 구축보다 싸게 분양을 한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익을 건설사와 조합원들한테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돌리는 컨셉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또 아파트가 앞으로 계속 나온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울에 많은 곳들이 이제 분양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10월, 네, 11월 이렇게 다 좋은 곳들이 분양을 하거든요. 이 페이지는 사진을 찍으시거나 캡처를 하셔가지고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이 송파에도 일반 분양 물량이 거의 700 많고 또 수도권에도 루원시티도 하고 또 서울에도 계속 신길 프레스티지나 분양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청약에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흑도님 특강 하시니까 법인은 내가 경매 투자할 수 있는 다른 법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접목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요번에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여기 무학 지역의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 파크에 당첨이 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처음에 이렇게 호기심으로 이제 분양권 반을 들으셨는데, 제가 핀셋 상담이라는 걸 해드리거든요. 전화나 이메일이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당첨이 되셔서 최소 당첨을 받자마자 최소 1억 원의 차익은 내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첫 투자, 이분도 무주택자여셨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의 첫 투자는 분양권이 저는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만의 무기를 가져라. 두 번째, 분양권 투자의 비밀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내 가족까지 생각하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까지 생각을 해서 분양권 투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인데 나는 돈이 없어. 근데 내가 다주택자인데 나는 돈이 많아. 근데 이런 가족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입장들을 약간 이제 믹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는 당첨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관심 자체가 이제 무주택자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무주택자는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이유를 이제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투자금이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1주택자는요. 1주택자도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대출도 가능하고 당첨 확률도 높은 편이고 내가 이것만 매도하고 하면 또 실거주도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다주택자는 말 그대로 현금 보유자라고도 설명할 수 있는데 어, 우리가 잦은 정책이 자주 변경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틈새 전략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를 낮추면서 어떻게 하냐면 계약금을 높여요. 예를 들어 20%나 뭐 그런 식으로 높이니까 처음에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빠른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에 이런 입장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입장들을 적절히 믹스시킨다면 내가 분양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수강생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천 1기 수강생인데 단 한 번의 투자로 2억의 수익 가량이 났습니다. 여기가 이제 송파의 시그니처 롯데캐슬인데요. 여기가 시세 대비 9억 미만에 분양을 했고 시세 대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저렴했고 입주하면 그거보다 더 많은 프리미엄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저한테 이제 처음에 상담을 해서 8월 초에 이제 이렇게 분양권 강의에 대해서 조언을 구했고 이제 9월 17일 날 한 달 만에 당첨이 됐어요. 이렇게 시그니처 롯데캐슬. 이분은 어떻게 전략을 짰냐면 분양권 투자는 이제 내 가족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분은 투자금은 본인이 그 다음에 가점은 언니가 그래서 여기 이제 주인공이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채팅을 올리셨는데 아무튼 이 두 분이 이제 힘을 합쳐서 청약에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청약을 할 때 그 전화로 한 11시 정도까지 이제 그 어느 타입에 넣으면 좋을지 설명을 하면서 전략적으로 입찰을 했어요. 그 청약을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핀셋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쟁률을 보시면 다른 타입은 다 400대 1, 200대 1, 뭐 50대 1, 2, 30대 1인데 여기는 어때요? 6.9대 1이죠. 네. 지금 이 타입에 넣으셔가지고 로얄동 로얄층에 당첨이 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본인의 자금을 잘 적절히 활용을 해서 투자한 가장 이상적인 사례인 거죠. 그래서 김유향님이 말씀하시길 핀셋 상담은 정규 수강생이면 모두 상담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분양권 투자 세 가지 비밀 중에 두 번째는요.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 무주택자 플러스 특별공급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신혼부부 그 다음에 다자녀라고 하면 영유아 3명 20살 미만 3명 그 다음에 노부모 부양 또는 이렇게 기관 추천이라고 해서 군인이나 장애인 어떤 중소기업 참전용사 뭐 이런 분들이 가족 중에 계시다면 특별공급이라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또 부천 일기에 말씀을 드렸고 이걸 활용해서 또 당첨되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무주택자가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가 모집 세대수를 100%라고 놓고 봤을 때 여기에서 특별공급이 43%예요. 이 특별공급이라고 하면 무주택자 플러스 어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특별공급 43%, 그 다음에
일반 공급 57%에서 추첨제가 우리가 비조정 지역에서 60%인데 이 60% 비율에서 그 안에서 75%가 무주택을 우선으로 뽑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해보면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라고 하면 이 43% 플러스 27% 68%의 확률로 무주택자한테 우선적으로 기회가 간다는 얘기거든요. 68%? 그러니까 내가 무주택자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먼저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무주택자 확률이 매우 높다입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 사용으로 청약 프리패스인데요. 여기는 안양에 있는 이제 두산 이브라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비조정 지역이에요.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한 그런 곳이고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분께서 이제 이렇게 인생의 첫 투자는 분양권으로라고 이제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처음에 마찬가지로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겠지라고 마음 편하게 들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 조건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왜냐하면은 동생이 장애 등급이 있으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특별공급이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특별공급을 이제 써서 당첨이 되신 거예요. 실제로 여기 장애인의 경기, 그래서 이 5구 B 타입에 넣으셨거든요. 이 하나짜리. 그래서 여기에 넣으셔서 당첨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안양예술공원 두산이부 특별공급 대상자로 당첨되셨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동호수도 다행히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되셔서 했고요. 프리미엄은 뭐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기 매도 전략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권 투자의 세 가지 비밀 중 세 번째는요. 자녀 세대 모집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입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라고 하면은 다주택자도 가능하거든요.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경쟁률이 아무리 높아도 자녀 세대는 발생을 해요. 그리고 통장이나 거주 요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공지부터 계약 기간까지 매우 짧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공지하고 내일 당첨자 발표, 그 다음에 계약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 다음에 현장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이 세 번째 노하우는 그 사례는 제가 실제로 받아왔던 사례의 물건을 설명드릴게요. 영등포에 있는 중 S 클래스라는 물건입니다. 제가 이 물건을 가치 판단했던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아파트는 제가 작년 여름에 받았는데 분양가가 7억 3천이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인근에 개발하는 단지에서 첫 번째로 분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확장비도 포함된 금액, 그러니까 한 1,500만 원 정도는 세이브가 되는 거고, 천정구가 보통 2.3m인데 여기는 한 2.4m 정도 됐고, 바로 인근에 양평 12구역이 이제 곧 관리처분 인가를 하는데 거기가 예상 일반 분양가가 약 지금 한 11억에서 12억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에 제가 이곳의 예상 분양가는 약 한 9억에서 10억 정도로 봤어요. 예, 예. 그래서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인근에 20년 차 된 아파트가 6억 5천, 그 다음에 약간 떨어져 있지만 목동 아파트가 약 12억, 그 다음에 17년 차 된 아파트의 전세가가 6억. 저는 이제 올해 가져갈 아파트는 전세가도 분명히 확인을 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전세를 두면 내 돈이 실투금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2호선까지 한번 쭉 걸어봤는데 도보로 천천히 걸어도 10분이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2호선
까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두 동짜리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이렇게 재개발한 구역의 두 동짜리 주상복합이었고요. 이렇게 임대 수요를 위해서 현관문이 두 개가 난 구조였습니다. 영등포 재개발 그 기계 공구상가를 재개발한 지역이었고요. 인근은 아직 이렇게 뭐 고철상도 있고 아직 개발이 시작하려고 하는 단계예요. 네. 이곳은 이렇게 자녀 세대 모집을 받았어요. 인터넷 접수가 6월 9일, 그다음에 6월 11일 날 발표가 되고 나서 3시에 발표하고 계약이 언제죠? 그 다음날 바로 10시죠. 굉장히 기한이 짧죠. 네. 이렇게 당첨자 발표가 쭉 나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당첨이 된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근무 중이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핸드폰으로 4시 정도에 당첨자를 봤어요. 근데 제가 맞는 것 같은데 핸드폰 뒤에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전화로 이제 이게 시세 대비 저렴한지 계약해도 될련지, 그 다음에 내가 중도금 대출도 나중에 꼭 아셔야 되는데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뭐 중도금 대출은 문제없이 나오는지, 그다음 내가 계약금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로 다 염두했죠. 그래서 이 반나절 만에 정말 머리가 아플 정도로 고민을 해서 이거 계약해도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날 10시에 가서 이제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녀세대가 남았을 때 넣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넣으실 것 같아요? 한번 채팅방에 나라면 어디에 넣을 것인가 한번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나라면 어느 타입에 넣을 것 같다. 네. 팔4A, 84A, 84A가 맞네요. 59C, 84A, 84A, 84B, 네, 84B. 네. 네. 일단은 그 결과를 한번 열어보면요. 지금 이렇게 접수 건수와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세대수가 5개 미만, 10개 미만은 경쟁률이 좀 많이 튀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나마 좀 적었던 것들이 24 타입이나 84A, 84B. 실제로 저는 84B에 넣었고요. 18대 1이었는데 당연히 당첨이 됐습니다. 네. 이 정도의 경쟁률은 거의 당첨이 되거든요. 네. 저랑 이제 악수하시는 분들은 당첨이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어찌됐든 그 다음날 이렇게 서류 가방을 챙겨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를 할 때, 저는 그 계약 텀이 매우 짧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서류 가방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그 다음에 신분증, 그 다음에 계약금, OTP, 또 이체 한도로 크게 맞춰가지고 준비를 항상 해놔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당첨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자녀 세대는요, 부부 공동 명의 또는 직계 존비속, 나의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명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당첨이 되면 유리하죠. 예. 그래서 오시면 제가 악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보려는데, 퀴즈 하나. 우리가 이렇게 당첨자 명단이 있는데요. 당첨자 명단을 보시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있을까요? 한번 맞추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어, 일단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어떤 이상한 점이 있으신지? 예. 여기에 꿀팁이 하나 녹아져 있거든요. 정규 강의에서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이에게 듣고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려야 되니까 제가 그래도 넣었습니다. 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통 우리가 당첨자 명단을 보면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예비자 명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지금 예비자가 없죠. 예. 그러니까 예비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당첨자들이 모두 다 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에 몇 세대 정도는 다시 나오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했을까요? 실제로 저는 이 물건을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자녀 세대 물량 선착순 계약 중이라고 문자가 오고 나서 바로 11시에 마감되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에 이 아파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속 추적하고 이 정보를 쫓았다면 최소 몇천, 몇억 뛰기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충분히 있었던 거죠. 어렵지 않게, 굉장히 쉽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좀 노력하면 기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우리는 이렇게 1억짜리 텐트 이 정도 한 번 밤 새서 이 정도 수익 낸다면 충분히 한 번씩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꿀팁을 일단 드렸고요. 선착순은 이제 모아해서 합니다. 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자녀 세대 모집은요, 모집에서 결정까지 기간이 매우 짧아요. 그래서 빠르고 정확한 선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필요한 서류, 그 다음에 OTP, 현금까지 다 미리 준비하는 습관 필요하시고, 그 다음에 저는 소액 투자를 예전에는 좀 했지만 지금은 투자를 좀 뭉쳐놓고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그럼 나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면 분명히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이제 10시 정도면은 뭐 질문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스텝 C의 세 번째, 다주택자도 가능한 청약 방법입니다. 사실 굉장히 꿀팁인데, 요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런 꿀팁은 제 정규 강의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아침만 해더라도, 당첨자 두 분이 당첨 소식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합니다. 제가 당첨되고 제가 매도한 얘기를 설명드리고 또 실제로 수강생분들이 당첨이 계속 되고 계세요. 예. 그래서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로또 분양의 당첨 주인공이 되실 수 있고 이제 온라인 수업이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이 다음 주에 모집을 해서 연달아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요. 정규 강의 수강생 혜택은요, 전국 넘버원 실시간 정보 공유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리고, 제가 추천 분양단지를 실시간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서 자료와 함께 카페에 업데이트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1대1 핀셋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가 어떤 타입에다가 넣으면 좋으실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 분양권을 언제 어떤 시기에 파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첨자 방에 초대해서 언제 파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저는 이제 가끔씩 이제 초대해서 이제 임장도 합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저는 단톡방 멤버들이 이렇게 분양권 정보를 올려주고 계세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 단톡방이 분양권 정보에 있어서는 가장 빨리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분양권계의 AI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분양권 정보를 열심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네. 셰니님, 정규 강의면 온라인 강의까지, 이제 온라인 정규 강의까지 포함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청약 상담지라는 게 있어서요. 이 상담지를 작성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해주시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렇게 모델하우스 임장 초대권을 보내드려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계시는 직원분들한테도 VIP 상담도 받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받고 그 정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고 이렇게 현장에 같이 가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 더 실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에 베니어 분양권이라고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제 블로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제 유용한 정보와 수강생 사례 그리고 팁들을 올려놓으니까요. 이렇게 이웃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련된 정보도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크 에듀에 좋은 정보, 좋은 동영상 강의들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꼭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팁을 드렸고 다주택자도 가능한 청약 방법은 무순위 청약입니다. 이 무순위 청약이 바로 내일 있습니다. 내일. 요거 꼭 사진 찍어 놓으시거나 캡처해 두셨다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무순위 청약을 말씀드리는 거는 무순위 청약은 신청 자격도 필요 없고 당첨되고 포기해도 전혀 불이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기 자격 조건은요. 만 19세 이상 세대원, 그러니까 세대주 세대원, 수도권 이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5개가량의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내일 10시부터 5시 사이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P가 그래도 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여기를 추천드리냐면 여기가 지금 부천에 이렇게 기존에 옥길지구가 있고 그 옆에 있는 여기는 범박지구인데 여기가 하나의 그 단지로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 일루미는 수도권이셔야 돼요. 예. 근데 여기가 분양을 한 5억 2, 3천에 했는데 인근의 구축 아파트가 한 5억 6천에서 한 6억 정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지금 당장에도 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안 낼 이유가 없는 거죠. 불이익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꼭 한 번씩 자격이 되시면 넣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꼭 알려주세요. 네.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자 되는 포트폴리오 첫 단추를 잘 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문신색이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해라. 그 다음에 단 한 건의 투자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분양권 투자의 세 가지 비밀. 내 가족까지 생각을 해서 폭 넓게 생각하시라. 그 다음에 무주택자와 특별공급까지 생각하시고 제가 자녀 세대 모집은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고 했죠. 예. 그 몇천만 원이 한 번에 결정되는 게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실전 경험을 미리 하면서 기다려야죠.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다주택자도 가능한 분양권 당첨 전략은 무순위 청약 그냥 부담 없이 계속 넣다 보면 분명히 저는 내 순서가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떨어져 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세 가지 스텝 말씀드렸죠. 튼튼한 기초 다지기, 경험을 통해서 수익 실현, 실제로 수익을 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것들이 경험이 쌓이면 나만의 무기를 갖춰라. 내 마음이 편한 투자, 나의 상황에서 가장 좋을 만한 투자를 찾아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루미 계약금은 10%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뭐 5억의 분양가면 5천만 원이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정리하는 단계인데요. 치열했던 3년 행크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루다. 제가 10가지 그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험은 최고의 공부이다. 강의 선택 역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하고요. 멘탈 관리의 중요성.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기 때문에 그냥 좀 덤덤하게 보내시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내 투자 기술만 확실하다면 대출을 활용해서 목돈을 좀 모아 놓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와 책에는 돈을 아끼지 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강의에서 내가 한 가지 이상만 배운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반드시 그때그때 정리해야 된다. 그리고 주택 구입에도 순서가 있다. 요거는 사실 정말 중요하다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가 무주택자다. 그리고 내가 또는 나의 가족이 특별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분양권으로 먼저 단계를 쌓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도 중요한데요. 내 스스로 사실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고 해봐야 돼요. 누가 고수가 이렇게 얘기해줘서 사실 내가 결정할 게 아니잖아요. 내가 스스로 막 고민하다가 고수가 그냥 넌지시 얘기해주면 오히려 더 그게 효과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스스로 먼저 머리가 정말 아플 때까지 고민을 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투자를 하기로 했다라면 뭐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취미나 그런 것들은 잠시만 안녕하고 차라리 저는 뭐 부동산 카톡방이나 그런 거에 조금 더 다른 걸로 좀 시선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트폴리오 중요성인데요. 좋은 물건, 그러니까 황금성이 좋은 물건, 그런 물건으로 계속 조금 더 전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예. 처음에는 경험을 쌓았지만 그런 것들이 경험이 쌓아가면 더 좋은 물건, 더 나한테 큰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그런 물건으로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이 나지 않는다, 조금 성과가 안 난다라고 해도 그 조급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내 인프라는 내 자신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은 한평생 내 평생 다니는 직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내 투자 실력을 키워서 한다면 그게 나의 직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꼭 전달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제 간단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뭐 길기도 하지만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투자를 한 게 2016년 겨울이었고 아직 3년이 좀 안 됐지만 충분히 저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실제로 그 기간을 딱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한데요. 뭐 제가 투자를 하면서 잠깐 이제 영정사진이 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투자자 자장에서 벗어날 뻔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낙찰을 막 공격적으로 받다가 한번 이제 입찰가를 잘못 적어가지고 그 매각 불허가를 받으려고 조금 한 3달 정도 노력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매각 불허가를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음, 와이프가 이제 벚꽃을 보러 가자고 했는데 이제 벚꽃을 보여주지 못하고 거의 이제 끝나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우연찮게 와이프랑 아이랑 그 매각 불허가 받으려고 이제 법원에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벚꽃을 막상 보려고 하니까 벚꽃이 없더라고요. 근데 막상 찾아보니까 딱 한 그루가 남아서 요 한 그루가 남아서 요 한 그루를 정말 열심히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 머리에 이렇게 몇 개의 벚꽃이 떨어졌고 그때 이제 와이프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고 행복해 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와이프가 듣고 있을 건데 아마 아이와 함께 듣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지만 이렇게 사소한 것도 제가 못 챙겨줬구나 라는 게 좀 많이 미안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가족의 서포트가 없었으면 지금의 또 내가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예. 제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이제 와이프한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하면서 내가 3년간은, 우리 5년간은 해외여행 가지 말고 조금 고생하자. 그럼 내가 40살에 그 은퇴 시켜줄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한 지 그래도 3년이 됐는데 이제 올 겨울에 저는 이제 와이프와 함께 이제 하와이에 갑니다. 그래서 그 5년이라는 목표가 열심히 달려온 결과 그래도 2년 정도 줄어들었고 이제 와이프의 은퇴도 40살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투자를 이제 같이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입장이 계시겠지만 그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달려 나가신다면요 충분히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열했던 3년 행크에서 경제적 자유를 잃었고 이제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 한 2시간가량 했는데요.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질문 한 20분, 15분, 20분 정도 받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